지금 세계의 경제, 세계의 활로는 어디냐? 성경의 경제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때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경제, 토지, 모든 국제관계 이런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유일한 대안이다. 대안을 영어로는 alternative 그럽니다. 유일한 대안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토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주다예요.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지주인 땅에 잠시 부쳐 먹고 사는 소작인들이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한 사람이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토지 없고 집 없고 이런 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집값이 왜 자꾸 오르느냐? 자꾸 아파트 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국민의 6%가 집 지을 수 있는 땅에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우나장 가서 바둑이나 뜨고 슬슬 곰탕 먹고 노는 동안에 땅값은 자꾸 오르는 거예요. 서민들은 땅값 때문에 자꾸 비싼 집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토지 주인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땅값을 올리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또 마음에 불만이 생기지요. 야, 이건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냐.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야 돼. 응? 야, 이거 뭐 땅 주인들 지주들 보고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응? 이 사람이 평등해야 돼. 북한은 그런 거 없다더라. 북한은 다 인민의 땅이라더라. 사실 실제 가보면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데 뭐 이 잘못 마음이 삐뚤어지면 잘못 들은 거지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2,850명이에요. 길주, 청진, 나진, 선봉 이런 데 고아원 운영하는데 요새 심각합니다. 왜냐?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자탄 미사일 만드느라고 경제를 다 그리 쏟아놓고 배급 주던 것도 끊고 아주 요새는 당 간부도 배급을 못 줘. 전부 원자탄 미사일로 다 쎄려놓고 서민 대중들은 굶주리는 거예요. 고아원에 주는 식량 배급도 줄이는 거예요.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15년 전부터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아주 모범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참 북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남한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 났기 때문에 사랑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남한 땅을 축복하셔서 이만큼 먹고 살게 하는 것은 토지경제법을 성경의 법에 가깝도록
성경대로 철저히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성경적으로 많이 한 거예요. 뭘 말하느냐? 6.25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지요. 네.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해 1949년 달부터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라는 농림부 장관이 있었어요. 조봉암이 어떤 사람이냐? 청년 시절에는 공산당 당원이랬어요. 근데 해방이 되고 공산당이 하는 거 보니까 영 들러 먹었거든. 아, 이 공산당이 아니구나. 이론만 그럴듯했지 하는 게 영 아니구나. 그래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고 주관이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시켰어요.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농림부 장관한테 무슨 사명을 줬냐면은 토지 개혁을 해라. 앞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되려 그러면은 지금 소작인이 너무 많다. 지주는 몇 명 안 되고 소작인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호남벌판 전라남북도에는 옛날부터 일제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몇 명의 지주가 만석군 천석군 그러면서 꼴짝이 땅을 전부 다 들판을 가지고 백성들이 소작이로 사는 거야. 소작. 1년에 뭐 땀 흘려 일해봐야 가을에 지주한테 절반 갖다 바치고 나면 자기들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5대5로 가르지만은 심한 데는 6대4, 또 심할 때는 7대3. 농사 지어가지고 100가마이 나오면은 70가마이 지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는 50가마이 갈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힘들잖아요. 이 소작인들이 이래 많고 소수의 지주들이 다수의 소작인들을 이 괴롭히는 이런 제도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 토지 경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 소작인들에게 땅을 다 주도록 하라. 토지 개혁이에요. 그걸 이제 조봉암이 얼씨구나 하고 자기는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를 했으니까 공산주의는 토지 문제에 대한 아주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봉암 팀이 그걸 철저히 했습니다. 토지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농지, 산지, 대지. 대지는 집 짓는 땅, 산지는 산, 농지 합쳐서 토지인데 조봉암 팀이 설계했는 거는 농지, 대지, 산지 전체 다 개혁하는 안을 세웠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주가 많았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호남이든 영남이든 지주들이 돈도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많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조봉암 팀이 만든 토지 개혁안을 이빨 뽑듯이 산지 빼고 대지 빼고 농지만 한 거예요.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이 토지 개혁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 만든 것이 소작인이 1년 새에 바치는 그러니까 100가마 했으면 50가마에 바쳤지요. 그걸 5년간만 미리 내고 그 땅을 자기 걸로 한다. 단 5년간 먼저 낼 게 없으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먼저 내주고 지주한테 나중에 받는다. 이걸 유상분배라, 유상분배. 그게 마지막으로 올라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는 농민이 어떻게 5년간 견디냐. 3년으로 줄여라. 3년 세강만 떼가지고
주고 자기 땅으로 해라. 이걸 언제 완성했느냐? 6.25 나던 데가 1950년 6월 25일이지요? 네. 그해 4월 20일에 끝냈어요. 전국에 4월 20일 날 토지계획 완전히 끝내고 나니까 2달 뒤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2달 전에 농지계획이 안 됐으면 우리는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왔어도 공산주의를 못 막았을 거라 그래요. 2달 전에 농지계획을 했기 때문에 단군 이래 처음으로 토지를 받은 소작인들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지방 빨치산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도망가는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박헌영이라고. 충청도 사람인데 비상한 사람이야. 박헌영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당수를 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박헌영이 북한으로 도피해가지고 김일성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인민군대가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의 소작인, 전국의 프롤레타리아트, 무산 대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남한은 우리가 접수할 겁니다. 큰 소리 쳤어요. 김일성이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는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막바로 밀고 부산까지 내려갔으면은 유엔군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때 미군이 못 막았을 거라 그래요. 유엔군이. 근데 무슨 일인지 서울에 3일을 허비했어. 서울에서 3일 동안 뭐 서울 점령했다고 고깃국 먹고 띵까띵까하고 있는 동안에 그 3일 동안에 국군이 막 피랑 가서 낙동강 전선을 친 겁니다. 그러고 미군이 오고 국군이 낙동강에 모여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형성해서 거기서 막 피나는 투쟁을 한 거예요. 그 3일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미군이 진주하고 국군이 방어선을 치고 그 지금 또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문이에요. 그때 김일성이 서울에서 왜 3일 협의했을까? 그때 3일 협의 안 하고 한강 건너서 막바로 내려갔으면 지금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마해도 숨가쁘지. 그런데 그 3일간 협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박헌영 남노당 당소가 김일성한테 한 얘기가 있지요.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박헌영이가 몰랐던 게 있어. 2달 전에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조봉암 장관이 농지 계획을 다 해가지고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준 거예요. 소작인들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땅을 받았는데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만일에 토지 계획이 안 됐으면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뭐 경기도 소작인들이 와 일어났으면 6.25 때 우리는 나라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지 계획을 했는 기본 정신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성경의 토지법을 우리가 실천했다 이게.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이 지주인 토지에 잠시 부쳐먹고 사는 소작인 거류민이다. 하나님이 주인인 토지가 농민이 줘야 돼. 농민.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농민들이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입니다. 13장 뒷부분부터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예요. 분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제비 뽑은 거예요. 유다 지파는 이 벌판, 단 지파는 이 꼴짜기, 요셉 지파는 이쪽. 그놓고서는 유다 지파도 가정수가 많잖아요. 유다 지파에 예를 들어서 5천 가정이라 합시다. 5천 세대면은 바둑판처럼 다 가른 거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자기 땅으로 뽑힌 걸 기업 그래, 기업.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할 때 기자가 아니고 기초할 때 더 기자. 모든 생업의 기초가 되는 업, 그 제비 뽑았어요. 그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이 된 것을 라트라 그래, 라트. LOT, 라트. 그 라트가 기업이에요. 이거는 왕이라도 그 땅을 압수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자라도 땅을 못 사요. 왜냐? 지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땅을 사람이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25장 23절이 그 말이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땅을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졌는데 이걸 돈 있는 사람이라고 땅을 자꾸 사들이고 없는 사람은 땅 팔고 소장이대로 떨어지고,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지 않고 토지 투기를 금하고 주택도 투기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등 경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철저하게 하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 중에 지주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빨 뽑듯이 뽑은 거예요. 응? 농지, 대지, 산지 중에 처음에 계획은 다 같이 했는데 농지만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도쿄에서 택시 운전을 했대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나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데 아버지 열심히 택시 운전해가 돈 벌어가지고 대구 옆에 하양 그 사과단지인데 거기에 좋은 논을 8마지기 샀대요. 한 마지기에 300평이니까 2,400평 샀대요. 해방되면 가서 이제 가수원하고 산다고.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일본 계시고 어머니는 해방돼 오셨지만은 노동력이 없으니까 고향 청송 가셔가지고 친정집에 살고 그 땅은 소작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1950년 토지 개혁할 때 소작인데 다 넘어갔지. 우리 어머니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클 때. 야야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 알짱 같은 땅을 다 뺏기 뿌리고 아이고 엉망스럽다. 그래서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린 손해봤지만은 그때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줬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산대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너는 크게 생각한다마는 우리 집은 얼마나 어렵냐. 그 땅만 있으면 우리가 알부자인데 어머니 자주 그랬어요. 그러나 뭐 우리는 손해봤지만은 그게 우리나라 지킨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